중간에는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닌데 매트가 조금 멀어졌어요. 보호자님 바로 앞이나 옆이었으면 지금보다는 잘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덕후가 완전히 의식적으로 매트 있으면 무조건 가서 앉아야 돼, 엎드려야 돼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바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매트를 익혀가는 과정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복도에도 조금 준비를 해 놓고 네. 그 다음은 덕후랑 줄 잡고 복도 가서 매트 교육 한번 해볼 거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살짝 준비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덕후! 자, 덕후 줄 한 번만 내주시겠어요? 하네스랑. 근데 네. 덕후가 집에서 하네스만 하면 고장이 나는데 이건 하네스를 싫어하는 걸까요? 네. 왜 눈치 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왜요? 덕후야, 하네스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해야 돼. 너 되게 조용하게 뛴다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채우세요 평소에는? 쇼파로 몰면 가만히 있거든요. 아 그래요? 기다려봐. 덕후. 잠시만요. 덕후. 일라. 밀지 마세요. 네. 덕후. 터치. 알지. 덕후. 터치. 이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잡아서 교육이래 씌워볼게요. 덕후 일로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에이. 알지. 잘했어 덕후. 매트 똑같이 해볼 건데 보호자님이랑 저랑 그냥 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할 거예요. 어이구 할 거고 보호자님은 그냥 매트 똑같이 시키면 돼요. 네. 자, 보호자님 이쪽에 등지고 한번 앉아 보실게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앉으실 거고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그쵸. 자, 제가 펼쳐 드릴 거고 덕후. 제가 덕후한테 바깥으로 간식 하나 주면서 유도할 거고 그 사이에 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덕후가 먹고 돌아섰을 때 보호자님이 매트라고 할 거예요. 네. 칭찬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매트. 옳지. 간식이 없으시군요. 네. 자, 바깥으로. 네. 좋아요. 다시 매트. 기다릴게요. 지금 저기서 누가 말하는 소리,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 아까 어떤 분은 여기 막 저희 비상계단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덕후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에서 덕후가 어떤 내가 재밌어하는 교육들 이런 걸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환경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지금은 어떤 좋아하는 것까지 바라진 않을게요. 덕후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느낌을 받는 정도만 목표로 교육을 해볼게요. 네. 자, 매트 잠깐 회수하셨다가
다시 펼치면서 매트. 자, 지금 굉장히 산만한 느낌이죠?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자, 이럴 때는 살짝 우리 터치나 다른 유도할 수 있는 것들 유도해서 기다려 볼게요. 엄마가 뭐 뿌린 줄 알고. 닦고 일라. 그렇지. 어려워요, 이런 게. 이런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도 덕후한테는 되게 도전적인 것들이에요. 기다려보고, 닦고, 매트. 선생님이랑 조금만 하자. 닦고. 옳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옳지. 그렇지. 닦고 매트. 옳지. 닦고 매트. 또 이 정도면 꽤나 조용한 환경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생활소음, 이제 여기서의 생활소음 자체는 덕후한테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나는 발소리나 이런 것들은 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덕후가 여기서 반응한 거는 누군가가 지나다니는 거 혹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오면 엄청 많이 맞아요. 방금도 덕후는 이제 여기서 뭔가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누가 나올 거란 거 예상을 못 하죠. 학생 옳지. 심지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씻고 나왔을 때도 엄청 놀래요. 맞아요. 네. 그냥 나는 저기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덕후가 모르는 것들은 분명히 덕후 입장에선 반응할 만한 것들. 그랬을 때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빠른 친구예요. 회복이 안 되는 친구는 아니라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너 차라리 그냥 여기서 노조크 해라. 그러면 제가 평소에도 밖에 돗자리 펴놓고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이런 걸 해봐도 좋겠죠? 그럼요. 네, 이제 대신 거리는 조금 있는 상태에서. 자,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은 다행히 안 그러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 덕후한테 반응할 만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없는 시간대에 나오기는 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슬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덕후 데리고 들어가시면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덕후 가자. 아직 우리가 복도에서 덕후 가자. 그냥 쭉 데려가세요. 다리가 자꾸 다리가 걸렸어. 됐다. 가자. 덕후 가자. 그렇지. 덕후 가자. 마지막은 사실 저는 좀 짖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난 사람은 분명 조금 반응을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뭐지? 하는 눈으로 조금 어리둥절하게 보는 느낌이 차라리 저는 그런 느낌이 더 낫다고 봐요. 잘했어. 알지. 일단 밖에서 아직 매트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미리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 거였고 이제 조금 더 매트 연습해서 밖에서 매트도 하고 우리 그동안 했던 다른 재밌어하는 교육들 있죠. 덕후가 재밌어하는 것들 최대한 환경 바꿔가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덕후맘입니다. 오늘은 여기 정진수 트레이너님과 그리고 설채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사실 우리 한국 가족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교육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인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걔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배우고 자기네들끼리의 룰을 만들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타깝게도 강아지들은 사람 사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본능과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끼리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교육은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되게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많은 매체나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훈련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뭘 받죠? 훈련이요? 훈련을 받죠. 그러면 우리는 군대를 가고 싶어 하나요? 끌려갑니다. 네, 끌려가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훈련이라는 뉘앙스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훈련,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나 뭔가 잘못된 방법들을 보고 우리 애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강아지들한테 교육은 놀이니까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덕후도 이걸 재밌어 하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끝 무렵이 되니까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는 배워야지 좀 잘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약물 처방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들은 이런 다른 상황들, 조금 더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에 이제 약물 처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교육은 꼭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저도 사실 문제 행동이 있는 거 아니지만 학교도 다녔고 교육을 받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거를 필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필수로 할 수 있으면 좋다. 필수라고 얘기를 제가 느끼기에는 필수지만 사실 그렇게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저는 필수다. 이게 또 재밌는 놀이이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특히 전 어렸을 적 교육은 필수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가족들 중에서 아무래도 노견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노견인 친구들은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니요. 노견인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는 뭔가 문제 행동을 고친다라는, 바꾸려고 한다는 그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치매죠. 인지장애죠. 그리고 뭐 근육이 빠진다거나 점점 노쇠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고요.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라고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는 게 더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행동이
우리 애들 늙었는데 문제 행동이 있어서 뭐 못 고칠 것 같아 이것보다는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덕후는 지금 오해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오해만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꾸준히 계속 교육을 받아야 좋은 건지가 네.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계속 받으면 좋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회 안에 보호자님들이 뭐 교육하는 방법이나 네.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를 안 만나도 좀 더 응용하고 여러 가지들을 집에서 꾸준히 해주실 수 있으면 괜찮다. 네. 근데 안 그러면은 계속 하는 게 좋죠. 사실 저희 고객들 중에 문제 행동 전혀 없는 애들 많아요. 근데 매주 오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얘가 이걸 재밌어 하고 계속 한번 체크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물론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옆에서 봐주는 게 조금은 더 세심하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한테 체크받고 놀고 이런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도 사실 덕후를 처음 데리고 올 때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분의 영상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랑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를 사실 다른 분들은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네. 우선은 그냥 믿지 마세요, 유튜브. 근데 사실 선생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찾기가 힘든 게 이 반려동물 행동 쪽이고. 네. 왜냐면 다른 학문 쪽은 사실 되게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동학은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고 네. 뇌피셜이 너무 많아요. 레퍼런스를 달라고 하면 못 줄 거예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할 거고, 네. 저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면 좋은데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뭐 분리불안일 때 무시해라, 이뻐해주면 문제 생긴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 거고. 네. 저한테 진료 오셔서도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예전으로만 돌려주세요. 더 좋아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뭐 방문 교육을 하고 아니면 이걸 따라해 봤는데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더 안 좋아져도 되니까 제가 감수할 테니까 예전으로만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선 비판적 사고를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과학적인 방법이나 꼭 과학적이지 않으라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게 잘못된 건지 따라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안 짖었을 거예요. 눈앞에 보였으면요. 네, 근데 이제 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게 덕후가 다른 애들보다 덕후가 심하게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불안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소리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불안이 좀 적은 아이들은 그런 소리에 불안하지 않을 텐데 네. 여기가 우리가 막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소리가 나니까 불안하니까 오지 말라고 미리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너님께서 지금 덕후를 계속 이렇게 보셨는데 덕후가 많이 괜찮아졌나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진 것도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일단 제가 관찰하는 선에서는 네. 여기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와서 보여주는 모습들의 경우에는 네. 불안도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덕후가 배우는 것도 정말 크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자님이 배워가시는 것도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덕후를 가르치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네. 덕후가 기본적으로
보호자님이랑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보호자님도 덕후랑 소통하는 방법, 덕후가 지금 어떤 말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덕후의 변화를 많이 관찰하려고 하지만 네. 보호자님의 변화를 더 많이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의 변화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정말.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네. 우리 사람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들인데 강아지들한테 정상적인 행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알려드린 것 중 하나는 애들한테 있어서 정상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들도 이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만약 보호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 짖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동생활이나 내가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을 끼치느냐를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보호자님의 마인드를 제가 같이 봐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가족들이 또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비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비용이 쉽게 그렇게 결제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이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여름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이벤트는 언제까지일까요? 사실 뭐 저희가 예정을 잡고 진행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네, 그냥 금전적인 부분을 사실 말씀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네. 저희는 조금 자신 있게 이쪽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핑계 삼아 할인을 같이 해드렸고, 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런 교육들을 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 중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 헬스장도 똑같잖아요. 1회 한 달 결제하는 거랑 한 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5회를 받고 싶은데 1회씩 올 때마다 결제하는 건 안 되나요? 저희가 1회씩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원래 정가 대비 지금 할인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할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 보호자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을 느끼시면 오실 때마다 결제를 하셔도 되지만 결국 결제하시는 총 금액 자체는 원래 거보다 조금 더 비싸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덕후를 오늘 선생님께서는 처음 보셨잖아요. 깜짝이야. 덕후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애인거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약간의 불안도와 약간의 걱정은 있는 친구예요. 네네. 그리고 그 걱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표현하는 친구인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은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커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예측 불가능성, 깜짝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깜짝 놀라는 게 좀 큰 아이. 하지만 충분히 이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저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학습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깜짝 놀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네. 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덕후는 좀 깜짝 놀라는 친구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가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무조건 뭐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 맘대로 제가 성장하지 않았고요. 항상 반대로 했고 하지 말란 것도 했고, 네. 어머님은 제가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되게 에너지도 많고 네. 촐랑거리는 아이였고 어렸을 적에 그런 거랑 똑같이 다 우리 맘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지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다. 그리고 그냥 입법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반려견과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받는 느낌은 네.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것과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문제 행동이 아니더라도 좀 재밌게 놀아주는 방법, 네. 아니면 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트레이너님도 한마디 하시나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육, 이제 저는 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보호자님들이 놀이로서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 중엔 게임이라고 게임의 이름이 붙은 교육들도 정말 많아요. 말 그대로 애들한테 정말 이 상황에서는 너가 어떤 룰을 통해서 놀이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네.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떤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내가 우리 아이랑 조금 더 행복하고 소통하는 방법, 혹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거나 그랬을 때 편안하게 찾아주시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 언제나 예방이 치료보다 쉽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청과 그리고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되고, 아니시면 여기 놀러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가능하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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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